자,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한테 뭐 데이터 속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사실 여러분들이 데이터 속성이라는 걸 다룰 일은 없어요. 왜냐면 이제 데이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되는 걸 이제 말 그대로 데이터 속성이라 하거든요. 데이터 속성. 그러면 이건 이제 보통 누가 다루냐? 바로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랑은 뭐 크게 연관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그냥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ASML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뭐 div 쓰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기본 속성 외에, 그러니까 기본 속성이라면 뭐 모든 엘리먼트는 공통적으로 뭐 클래스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아이디도 가지고 있고, 그죠? 그 다음 A 같은 경우는 A 엘리먼트 같은 경우는 href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타겟이라는 이런 속성도 가지고 있죠. 뭐 이미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늘 써봤지만 src라는 것도 있고 alt라는 것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SML들이 고유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 이외에 내가 추가적인 속성을 부여할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이 데이터 속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여러분들이 일단 규칙은 데이터라고 쓴 다음에 뒤에다가 대시라고 쓰고 여기다가 뒤에다가 내가 뭐 어떤 특정 데이터를 부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여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뭐 이 ASML은 어떤 역할이다, 그 다음에 뭐 어떤 식으로 얘를 조작한다, 뭐 그렇게 이제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정보를 변경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쓸 때 이제 데이터 속성을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div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 div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박스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있고 뭐 id는 박스 1이래요. 박스 1은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자 박스 1이래요. 그 다음에 뭐 데이터 한 다음에 뭐 데이터 네임이 있다고 합시다. 데이터 네임 같은 경우는 뭐라 쓸까요? 그냥 얘네 뭐 그냥 div 박스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데이터 뭐 id가 있다. 얘는 이제 데이터의 고유의 id도 있대. 데이터에 뭐 id도 있다. 뭐 id는 예를 들어서 뭐 1, 2, 3번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작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결국에는 얘네들을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조작하거나 제어하거나 뭐 변경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자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는 또 어떻게 이제 얘네들을 제어를 하냐? 자, const라고 쓴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박스라고 이름을 쓸게요. 그 다음에 get element document라고 쓴 다음에 get element by id. 자, 박스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얘가 검색이 되겠죠, 그죠? 얘가 검색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의 속성을 읽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데이터 속성을 어떻게 했냐? 지금 이제 클래스도 있고 id도 있고 뭐 데이터 id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내부적으로 뭐가 있냐면 데이터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셋, 데이터셋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걸 이제 API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데이터에 접근할 때 콘솔 로그 한 다음에 박스라고 쓴 다음에 데이터셋이라 쓰고, 여기 보면 내가 데이터셋, 그러니까 즉 내가 id에 접근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데이터 한 다음에 이걸 다 쓰냐? 아니에요. 그냥 내가 id 뭐 이런 식으로만 써도 돼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얘가 알아서 데이터 한 다음에 뒤에 있는 id로 접근해가지고 그 값을 읽어드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이죠? 1, 2, 3 나오는 거. 자 그래서 1, 2, 3이 이제 출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뭐 네임에 접근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 네임이라 쓰게 되면 제가 네임을 div 박스라 썼기 때문에 div 박스라는 이름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데이터의 속성을 뭐 변경하고 싶다 하고 하면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객체라고 하거든요. 객체.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뭐 456으로 값을 변경한다 하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그 뒤에 이 데이터셋의 id를 딱 출력해보면 뭐가 나온다? 456으로 얘가 변환이 돼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 이게 끝입니다. 뭐 더 할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도 있고요. 데이터셋이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보통 어떻게도 이제 가져오냐면 보통 실무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데이터 속성을 읽고 그 다음에 속성을 뭐 저장하고 쓰는데 쓰는 게 속성 읽기 또는 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저장, 쓰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셋이라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고 보통 옛날에 아니 지금도 많이 쓰고 있지만 뭐 어떻게 많이 쓰고 있냐면 이렇게 씁니다. 자, 박스라고 쓴 다음에 내가 데이터를 읽어두고 싶다. 그러면 get attribute라는 게 있어요. 자, get attribute라는 건 뭘까요? get attribute라는 건 내가 get 가져와라, 속성을 가져와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제 데이터 id라는 속성을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데이터 id라는 속성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콘솔 로그에서 출력해 보면 어떻게 데이터 id가 456 출력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데이터 네임이라 쓰게 되면 내가 해당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id 네임으로 가져올래. 그러니까 데이터셋, 이거 자바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라는 API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가져올래. 아니면 get attribute랑 이제 get attribute가 이제 가져오는 거라고 한다면 이제 뭐가 있냐면 set attribute라는 게 있습니다. set attribute. set attribute라는 거는 얘를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썼죠, 그죠? attribute. 얘는 이제 저장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박스에다가 set 네, 박스라고 쓰고 set attribute. 자, 여기다가 내가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데이터 아이디에 접근할 거고 그 녀석의 값을 77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 567 할까요? 456 7 8 9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경하겠다. set attribute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 하고 나서 get attribute 해가지고 id 값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온다? 당연히 789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속성을 읽어낼 때는 get attribute를 쓰는 거고 저장할 때는 set attribute를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프론트엔드 개발 쪽으로 이제 접근하실 때는 이제 요 방법을 많이 쓴다. 자, 지금 이제 어쨌든 이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제가 쓴 거고, 자, jQuery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 박스를 제가 2라고 써볼게요. 박스 2. 얘는 뭐라 쓸까요? 박스라 쓰지 말고 그냥 박스 2라 쓸게요. 그냥 아이디도 뭐 아이디는 고유의 아이디가 얘는 뭐라 할까요? 뭐 유저 1이란 유저 1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56이라 써볼게요. 56 대충. 그 다음에 뭐 얘 데이터 네임은 뭐 밥이라는 이제 이런 네임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jQuery로 접근해 볼 건데 jQuery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그냥 똑같아요. 접근할 때. 자, 여기다가 이제 const라고 똑같이 쓰겠습니다. const box2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샵으로 우리가 접근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얘를 이제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box2라 쓴 다음에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그 다음에 여기다가 id.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박스2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지금 jQuery가 없어서 그렇죠. jQuery 여기다가 스크립트 search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당 아이디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jQuery가 어쩌면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데이터셋이라고 이렇게 썼던 거랑 얼추 비슷한 거죠. 자, 그러면 네임을 출력하려면 여러분 네임 이렇게 여러분들이 출력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 이렇게 쓴다면 내가 만약에 데이터를 변경하고 싶다. 요 div가 가지고 있던 이름을 내가 만약에 개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만 하면 되냐면 그냥 박스 데이터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얘는 이렇게 쓸게요. 그죠? 그냥 네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CHOA 뭐 이런 식으로 앨리스라 쓸까요? 자,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나서 여러분들 네임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온다? 네임이 바뀌어있다. 박스, 못하 났죠? 요렇게. 자, 보이죠? 앨리스 나오는 거. 이게 끝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요 정도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뭐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퍼블리싱에만 집중하면 되지 굳이 뭐 데이터가 뭐고 뭐 이런 게 이제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래도 이제 어쨌든 혹시라도 이런 걸 봤는데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있다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jQuery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접근, 데이터 속성의 접근이라 할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당 속성에 접근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제 이런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면 강사님, 저는 일반적인 속성에 접근하고 싶은데요. 얘는 이제 데이터가 붙어 있는 속성들인 거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A 엘리먼트가 있대요. A 엘리먼트, HP, S. 그러니까 요런 속성에 접근하고 싶다. 아니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썼어요. 이미지. 자, 이미지를 썼는데 뭐야? 이거 왜 div가 다 이렇게 돼 있대요? 못하나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지를 썼는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로렘 이미지가 들어있대요. 로렘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를 가져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좀 그대로 복사할게요. 됐어요. 자, 그러면 나는 뭐 요 href라는 속성을 여기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도 사실 비슷해요. 내가 만약에 이제 href라는 속성을 가져오고 싶다면 href에 접근할 수 있는데, 근데 jQuery가 조금 달라요. jQuery. 그러니까 jQuery가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면, 제가 여기다가 박스2에 박스2가 아니죠. 이미지를 검색해야죠. 그러면 $A A라 쓸게요. 어차피 A 엘리먼트는 얘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냥 클래스라 쓸게요. 클래스에서 그냥 링크라 쓰겠습니다. 링크. 그 다음에 얘는 클래스에서 그냥 이미지라 쓸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링크에다가 접근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뭐가 있냐면 ATR이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ATTR이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href라고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href라는 속성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href 속성. 그러면 여기다가 const link라고 일단 쓰고요. 자, 링크 딱 쓰게 되면 얘가 가지고 있는 링크가 뭐냐,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이미지에 접근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얘는 이미지 링크라 쓸게요. 이미지 뭐 링크. 그러면 이미지 링크니까 이미지라는 녀석한테 링크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링크가 아니라 src. 그죠? 나는 src에 접근할래. 그러면 src에 접근해서 여러분들이 해당 src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얘는 둘 다 이렇게 나왔고요. 링크라 썼으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그 해당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보도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제 이 정보를 바꿀래. 지금 이미지가 237인데 237 번호를 뭐 따로 내가 좀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해당 이미지의 src를 뭐 내가 여기다가 이제 작은 따옴표 한번 더 써준 다음에 요걸 그대로 복사합니다. 복사해가지고 요 이미지의 번호를 뭐 8로 바꾼다든지, 그러면 이미지가 이제 변경이 되는 거죠.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접적으로 여기에 접근해서 이제 ASML을 조작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걸 이용하면 이제 비슷한 구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바스크립트나 뭐 jQuery나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jQuery를 이용해서 ASML을 여러 개 생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왜냐면 ASML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이제 이런 걸 하는 일은 이런 걸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 자바스크립트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이미지가 여러 개 반복돼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쇼핑몰 나중에 모작하는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쇼핑몰 모작한다 했을 때 이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제 작업한 다음에 이걸 다 복사해서 넣거든요. 다 넣어요. 근데 개발자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비슷한 구조의 이제 구조의 코드만 적고 요거를 반복시킵니다. 그럼 반복하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그대로 복사하겠지만 어떤 특정 이미지 링크의 번호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번호를 반복만 시키면 여러분들이 ASML을 굳이 똑같이 이걸 매번 반복해서 쓰지 않고도 이런 류의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겠다. 나중에 모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작할 때 만약에 이런 쇼핑몰을 여러분들 구현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나중에 쇼핑몰을 구현할 때 이미지 번호가 같대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얘도 이미지 번호가 어때요? 일정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미지 번호가 일정하다고 하면 요 번호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얘가 1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미지가 10개 필요해요. 그러면 요 코드만 몇 번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10번 반복시키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구조로 내가 ASML을 새롭게 뭐 넣는 방법, 그런 것도 있긴 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 이제 근데 이제 모작할 때는 저는 쇼핑몰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뭐 넣을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미지가 계속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속성을 읽어드리는 방법에는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 그냥 얘는 그냥 교양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퍼블리싱 할 때는 뭐 이거를 깊게 뭐 내가 이걸 쓰고 뭐 이걸 저렇게 하고 뭐 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